어제 들었어? 옆집 할머니 병원비 아낀다고 약을 끊었다가 결국 쓰러지셨대. 설마 약 안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 돼? 큰일 나지. 나이 들어선 한번 잘못 아끼면 바로 목숨이 달린다니까. 70세 이후의 전략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괜히 아끼다 목숨값을 치르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자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싼 음식만 고르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안전장치 하나 설치 안 했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평생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 몇만 원 아끼지 말걸 하는 울분이 남을 뿐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다고 무시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따뜻한 옷 한 벌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입니다. 밥을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한순간에 몸을 얼리고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옷은 아직 멀쩡하다라며 낡은 옷을 붙잡고 버팁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색함이 몸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0세 박동현 씨는 평생 전략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겨울마다 20년 된 외투를 꺼내 입고 속옷은 해져도 꿰매 입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아깝다며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한 한기에 몸이 굳어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옷 한 벌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은 전략이 결국 생사의 기로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내 매년 따뜻한 외투를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네가 뭘 그렇게 멋을 내냐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옷은 사치가 아니야, 방패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안타까운 반대 사례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며 겨울 내내 얇은 점퍼 한 벌로 버텼습니다. 결국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옷값 아끼다 병원비로 다 날렸어. 따뜻한 옷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이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겨울마다 투툼한 내복과 코트를 사 입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또 새 옷 샀어요? 라며 놀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외출하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옷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삶의 질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81세 오창수 씨는 다시 인색함에 무너졌습니다. 낡은 외투에 구멍난 장갑으로 겨울을 버티던 그는 어느 날 길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 구조됐습니다. 결국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옷이 따뜻했다면 근육이 덜 굳어 사고도 피했을 겁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의 부재가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정미자 씨는 매년 겨울마다 방한복과 방한화를 꼼꼼히 챙깁니다. 특히 집안에서도 두툼한 조끼를 입고 외출 시에는 털 모자와 장갑을 반드시 챙깁니다. 그 덕분에 눈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버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옷이 돈을 지켜주는 거야.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옷을 아끼지 않은 선택이 결국 돈까지 지킨 것입니다. 따뜻한 옷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방패이고 건강을 붙잡는 끈입니다.
옷 한 벌을 아끼면 병원비가 수십 배로 나갑니다. 집 안에서조차 추위는 노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옷을 아끼지 않으면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옷 한 벌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보험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따뜻한 옷 한 벌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깨끗이 씻는다는 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존심이고 병을 막는 방패이며 삶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는 것도 돈 아까워라며 몸을 방치합니다. 문제는 이 사소한 전략이 몸을 썩히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81세 이만호 씨는 평생 근검 전략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목욕탕 가는 걸 사치라 여겼습니다. 수도세도 나오는데 뭐하러 돈 주고 씻어. 그렇게 집에서 대충 씻는 걸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팔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고 가려움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피부 세균 감염.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대로 씻지 않아 피부가 버티질 못한 겁니다. 목욕비 몇천 원을 아낀 결과가 입원비 수십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77세 최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도 주 23회 꼭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고 보습제를 챙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뭘 그렇게 치장하냐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야 기분이 살아.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피부가 건강했고 우울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9세 김성철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목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습이 아낀다고 찬물에 대충 씻었고 결국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멀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습관도 없이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말했습니다. 목욕비 아끼다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됐어. 작은 전략이 삶의 존엄을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박영희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달 목욕비는 반드시 챙겼습니다. 공용탕에 가서 씻고 사우나에서 땀을 내며 이웃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덕분에 고립감이 줄었고 건강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목욕은 씻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씻는 비용이 결국 그녀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끝내 목욕을 외면했습니다. 가끔 손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몸은 몇 주씩 방치했습니다. 결국 욕창이 생겨 피부가 짓무르고 악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욕을 거부해서 이런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에게 목욕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정기적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겨울에도 온탕에서 몸을 데우며 혈액순환을 챙겼고 집에 돌아오면 보습제를 바르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손발이 차갑지 않고 수면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목욕은 돈 쓰는 게 아니라 병을 막는 거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욕비를 아낀다고 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병원비, 더 큰 고립,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노년의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깨끗해져야 자존심이 세워지고 씻어야 몸이 버팁니다. 70세 이후라면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건강과 존엄, 그리고 남은 삶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 약값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몰려올 때 그 몇 분이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약값 아깝다며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숨까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응급 약값을 아끼는 건 결국 내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고혈압 약을 수년째 복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줄어들자 제일 먼저 줄인 게 약값이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며칠 안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던 길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출혈.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김 씨는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약값 아끼다 인생이 무너졌구나.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7세 이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이 빠듯해도 응급용 약만큼은 늘 챙겼습니다. 가방엔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비상알약을 넣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가방 속 약을 삼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제때 드셨기에 큰일을 피하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값이 약값보다 소중하지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박만수 씨는 끝내 약을 외면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타다 말다 하던 그는 결국 가슴 통증을 무시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심장은 크게 손상돼 평생 인공심장 보조기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약만 제대로 드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약값을 아낀 대가가 평생 고통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80세 장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늘 비상약 상자를 준비해두고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도 작은 약통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외출 중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쓰러질 뻔했지만 즉시 약을 복용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이 없었다면 그날 길에서 끝났을 거야. 몇만 원이 목숨을 살린 셈이지. 경기도 성남에 사는 78세 오창수 씨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당뇨약을 아끼려고 이틀에 한 번씩만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줄여 먹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약값보다 목숨이 싸다고 생각했나 봐.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약에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보다 약을 먼저 챙겼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노년을 지내고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즐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은 돈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 때 그녀는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약이 없으면 목숨을 잃고 약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약값을 사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 앞에서 사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70세 이후라면 응급 상황 대비 약값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약은 단순한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 바로 이 약값입니다. 네 번째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생활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취미는 사치다라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을 살리고 취미 없는 노년은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즐거움을 아낀 순간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80세 정혜룡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만 켜고 오후가 되면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낚시 모임도 서예 교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즐거움도 없으니 병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취미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77세 김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는 작은 화분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을 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취미가 그녀의 외로움을 막았습니다. 이웃들도 꽃을 구경하러 찾아왔고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꽃이 나를 살렸어. 혼자여도 외롭지 않거든. 서울 구로구에 사는 79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탁구장에 가자고 했지만 회비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던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몸도 뇌도 자극을 못 받아 빨리 늙은 겁니다. 취미를 거부한 대가가 결국 삶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82세 이명숙 씨는 작은 취미 덕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70세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전시회까지 열 정도가 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 그림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막아주었고 색을 고르는 순간마다 삶의 설렘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조영수 씨는 또 다른 실패 사례였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싶었지만 괜히 돈 쓰고 창피만 당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주들과 대화할 주제를 잃었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구나. 스스로를 고립시킨 건 취미를 두려워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장미화 씨는 스마트폰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사진이 늘고 작품이 생기자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취미가 없었다면 나도 그냥 늙어갔겠지.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이 매일 새로워. 작은 취미 하나가 그녀의 노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취미는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악기 하나, 작은 동호회 모임 하나가 삶을 지킵니다. 반대로 취미 없는 노년은 텅 빈 방 안에서 고립되고 병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 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붙잡는 줄이고 마음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취미에 쓰는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웃음을 지켜주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번째는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큰 병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싼 거 사 먹으면 되지라며 식재료를 아무렇게나 고릅니다. 값싼 기름, 오래된 채소, 냉동 고기로 끼니를 때웁니다. 문제는 그 순간 몸속에 병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싼 음식으로 아낀 돈은 결국 병원비 수십 배로 돌아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9세 이만호 씨는 연금을 아껴야 한다며 늘 시장에서 가장 싼 고기와 채소만 골랐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지만 몇 년 지나자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름과 상한 채소를 자주 드신 게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작은 전략이 결국 생명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채소와 생선만큼은 반드시 신선한 걸 사 먹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담고 기름은 늘 새 것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비싼 거 사 먹는다며 혀를 찼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곧 내 재산이지.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고 약도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1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사례였습니다. 그는 늘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값싼 햄, 오래된 인스턴트 국, 유통기한 임박한 빵. 처음엔 편하고 저렴했지만 결국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를 얻었습니다. 병원비만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가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재료 아낀다고 큰일을 만들 줄은 몰랐어. 밥상에서 아낀 돈이 결국 약값과 치료비로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8세 이정순 씨는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챙겼습니다. 채소도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만 사다 먹었습니다. 한 끼 한 끼는 소박했지만 음식이 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해. 싼 걸 먹으면 바로 아프고 좋은 걸 먹으면 바로 힘이 나.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활력이 넘쳤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또 다른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래된 기름을 아깝다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튀김을 해도 볶음을 해도 색이 변한 기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담낭염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한 기름을 반복적으로 드신 결과입니다. 장 씨는 병상에서 탄식했습니다. 기름값 아끼다 병원비로 몇백 배를 날렸구나.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미자 씨는 늘 깨끗한 기름과 싱싱한 채소를 고집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끼면 안 돼. 덕분에 그녀는 지금도 친구들과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활기차게 걷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값싼 음식은 순간만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병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돈이 들지만 그 돈은 곧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밥상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한 끼가 병을 막고 그 한 끼가 내일을 살립니다. 식재료를 아끼는 순간 병원 침대가 기다리지만 아끼지 않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납니다.